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챕터 5장 공공선택이론 보고 있는데요, 2절 직접민주제 하에서의 공공선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민주제 하에서의 사람들의 자기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투표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 왜냐면 공공선택이론이 집단의 의사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단이 있는데 여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어요. 구성원 모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 여기 다 참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직접민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대표를 선택한 다음에 대리인을 뽑는 거, 그게 바로 간접민주제, 대의제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직접민주제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좀 적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직접민주제 방식에 대해서 좀 뭔가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몇 가지 사전에 합의를 좀 해야 됩니다.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룰을 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합의가 있나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각자가 자신에게 배정된 표를 던져서 의사를 표시하기만 한다면 우선 각자에게 표를 어떻게 배분할지 사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배분하는 방법, 요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표씩 우리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1인 1표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 명이 한 표씩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히려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인 1표 방식이 우리가 당연시 여겨지지만 이게 도입된 게 최근의 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투표권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우린 당연히 있지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유엔 국제연합 유엔에서는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5개의 강대국이 유엔에서는요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많은 나라들이 다 찬성해도요, 그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반대해버리면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주총회 볼게요. 회사. 자, 주주총회 같은 데 가보면 이때는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주식을 내가 많이 보유한 사람이 그냥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죠. 주식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1인 1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를 해야 될 거는요, 아니, 합의를 도달했다, 의사결정에 도달했다, 결정됐다 할 때 어느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합의가 되었는가? 의사결정에 합의를 되었다 라고 하는 충족되는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 만장일치대로 할 수도 있긴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과반수만 넘으면 통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전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전원합의제 한번 볼게요. 만장일치제랑 그냥 같은 말로 보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찬성해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모두가 다 원하는 거에 통과가 되는 거니까 투덜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두 만족스럽게 됩니다. 모두 만족을 하게 되고요. 불만을 지닌 사람, 투덜대는 사람이 투덜이 없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스웨덴의 경제학자 빅셀은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모두 만족한다는 게 현실에서는 사실 적용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는 쓸모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론상은 아름답지만, 현실에서 가능할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점 한번 봅시다. 이게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쵸?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맨날 회의만 하다가 그냥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요. 소요되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잖아. 그럼 그 사람까지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전원합의제의 두 번째 문제는 전략적인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이야 찬성 안 하면 이거는 부결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끄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의사 진행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가게 됩니다. 의사결정 결과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금 상정된 의안이 세 번째 줄 부결되고 새로운 의안이 상정되면 자신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요. 전략적으로 지금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합의를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계속 공전한다는 말 나와 있죠. 빙글빙글 계속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죠. 스테이터스 큐. 언제나 현재 상태가 고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아니,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안건이 오면 이렇게 모두가 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됐어요. 다음에 논의합시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게 되면서 더 나은 상태로 새로운 뭔가 진일보한 상황으로 가기가 어렵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원합의제 만장일치제는요, 모두가 찬성하고 좋아하는 것이지만 현실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만장일치제로 보통 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가 않죠. 자, 그럼 현실에서는 이제 과반수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다수결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다수가 바로 이제 절반, 과반을 넘어가면 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과반수제 또는 과반수제라고 하는데 그냥 50%가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51대 49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간의 다수가 사실은 49%가 반대했는데 요거 조금밖에 안 되는 다수가 약간의 다수가 우리가 이제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처럼 행동을 해가지고요. 약간의 다수가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다수의 횡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거기에 나와 있죠. 다수의 횡포 바로 밑에 줄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민주적이지 않은 경험과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약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건 뒤에서 많이 할 건데요. 투표의 역설이라 합니다. 패러독스가 발생해요. 투표의 역설. 이게 뭐냐면 투표 결과가 계속 순환되는 거야.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순서에 따라서 의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반수제고요.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게
중요한 안건을 만약에 과반수로 했다가는 좀 약간 그렇죠. 헌법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이니까 만장일치로 가기엔 좀 그렇고요. 아니 그럼 다수를 얼마로 해야 돼? 그게 바로 최적 다수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제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다라는 게 이제 과반수제가 되는 것이고, 안건에 따라서 다수를 얼마까지를 다수로 볼 것인가, 그걸 살펴보는 거야. 여기서는요, 거기 보시면 부캐넌과 툴록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요. 부캐넌과 툴록. 자, 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표결 방식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투표를 하는 데는요,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수평축에 뭔가 보세요. 의결에 필요한 표수라고 할게요. 자, n명의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뭐 100% 찬성이라 합시다. 퍼센트지로 보면. 여기는 다양한 비용들을 여기다 나타낼 겁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유형의 비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하나의 비용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게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책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의 비용은 바로 뭐가 있냐면요. 거기 세 번째 줄 보시죠. 두 번째 줄. 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의사결정 비용이라 합니다. 의결 비용이라 하시죠. 의결 비용.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만장일치제로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한 명만 찬성해도 찬성입니다. 이러면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 하는 코스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비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어떤 의안이 통과됐을 때 이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이거를 약간 뭐 외부 비용이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투덜 비용이라 쓸게요. 아니, 내가 이게 통과돼서 나는 반대인데 통과됐어. 불만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불만 비용이야. 만장일치인 경우에는 불만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투덜 비용이 없고요. 자, 한 명만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그럼 뭐야? 그럼 99명이 99%가 뭐야? 하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통과라고 하게 되니까 투덜투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다시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의 비용은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즉, 이 의안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통과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가 본다라고 느끼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데 승복을 못하고 투덜투덜 불만 나와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비용을 같이 합한 거 뭐 대략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합하게 되면 이게 총 비용이 되겠죠. 요거 같아지는 상황에서 여기 최소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같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5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요거보다 더 왼쪽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의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의결 비용이 작게 든다거나 이거에 따라서 최소되는 최적 다수결제. 이게 바로 최적 다수결제인데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한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비용이 최소가 되는 거. 여기는 의결 비용과 그리고 투덜 비용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의결 비용과 투덜 비용이 발생하는 이 총 비용을요. 미니마이즈 하는 여기 나와 있는 표결수 요거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에 대한 내용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밑에 점수 투표제 볼게요. 점수 투표제는 말 그대로 점수로 부여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과반수제나 다수결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yes or no 요거 중에 고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나오신 분들한테.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막 자꾸만 이렇게 강요하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아니 그게요. 제가 yes도 그렇고 아닌 것도 그렇고 중간에 어중간한 게 있으니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둘 중에 하나 골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뭐 찬성, 반대하는데 엄청나게 극렬 지지층이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이구 뭐 투표한다 생각해 볼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더 꽝이어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뽑는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어서 점수 투표제 요걸 한번 보시면 자, 자신의 투표를 할 때 점수를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자신의 선호의 강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표결의 하나의 공통된 약점은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 고르세요. 이렇게 된다고.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점수를 통해 가지고요. 내가 선호의 강도를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되겠어요.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51%가 미온적으로 찬성하고요. 표결에선 졌지만 49%가 목숨을 내걸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숫자는 좀 더 적은 49%일지라도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근데 과반수 제하에서는 기권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포인트 점수 투표제는요. 미리 정해진 점수를 가지고 10점이면 10점 미리 정해진 점수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점수를 할당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몰표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경우에도요. 전략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략적 행위가 뭔가 우리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행위 거기 한번 보시면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미리 예측합니다. 오, 저 사람은 이렇게 투표하겠군. 그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의 선택에 맞춰서 대응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국회의원 지원하는 사람이라든가 후보자라든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이거는 진짜 반대이다 하는 의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고의로 말이 이제 전략적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고의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당선시키거나 채택하기는 어려울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예가 있는데 그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후보자가 ABC 이렇게 3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투표자야. 투표자가 거기 보시면 몇 명의 투표자가 있습니까? 6명의 투표자가 있네요.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과반수제로 한다 해볼게. 그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투표자 1은 어떤 거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과반수제를 가지고 할게요. 과반수라기보다는 이제 다수결이라 쓸게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과반이 안 넘어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시킨다. 이렇게 보시죠. 그 투표자 1은 누굴 선택해요? 점수로 좋아하는 사람을 표시했어. 631 하니까 A를 선택할 것이고요. 투표자 2도 A를 선택하고요. 투표자 3도 A를 선택하고요. 투표자 4도 A, 투표자 5, 6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겠네. 자, 그럼 다수결제는 누구를 채택하냐면 A가 당선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점수 투표제로 할게요. 점수 투표제. 자, 이거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여기 각각의 포인트 점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제일 끝에 나와 있는 합계 한번 봐 보시면은요. 후보자 A는 몇 점이야? 23. 그 다음 B는 19, 18 이렇게 하니까 점수 투표제로 했을 때도 이렇게 23점을 얻어서 A가 당선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전략적 행위를 할 만한 투표자가 생겨요. 무슨 말씀이냐면 투표자 5를 한번 볼게요. 투표자 5를 한번 봅니다. 자, 투표자 5는요. A가 당선됐는데 아주 그냥 울상인 거야. 왜요? 아니, 여기 보시면 A에 대해서는 빵점을 줬어요. B에 대해서 제일 선호하고 C에 대해서 3점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투표자 5번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투표자 5는 뭐야? 내가 이렇게 선호를 표현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은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됐네. 아이고 이 나라 이 지역을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꿀꿀하지. 꿀꿀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몰표를 준다 할게요. 몰표를 준다 할게요. 몰표를 주면 줘도 여기 보세요. 아니 3점을 다 여기다 줄게. 그럼 여기 3이 올라가는데 가장 좋아하는 B는 당선이 실패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기가 그냥 막 그냥 좋아하는 사람 B한테 몰표를 빵, 10빵 줘도 당선이 안 돼. 역부족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당선되는 건 좀 막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전략적으로 좋아, 꼴도 보기 싫어하는 A를 전략적 A를 탈락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탈락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몰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거지. 빵, 빵 여기다가 10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점수가 바뀌는 거지. 여기는 어차피 23, 여기는 뭐 12로 되고 여기 7점 올라가니까 25 이렇게 돼서 꼴도 보기 싫어하는 A가 탈락하고요. 그래서 덜 싫어하는 C를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C를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A를 탈락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런 행위가 바로 거기 보니까 뭐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정직하게 투표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채택되는 것을 고의로 막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점수 투표제에서 대표적인 전략적 행위를 통한 약간 네거티브한 효과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A가 전체 선호의 강도로 표현하면 A가 제일 좋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행위로 이렇게 C가 채택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130페이지 가보시면 점수 투표자랑 유사하게요 보르다 방식이 있습니다. 보다 방식, 뭐뭐 보다 낫다가 아니고 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르다 방식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점수 투표제에서는요 점수 10점을 몰빵하고 다 다르게 줄 수 있는데 이 보르다 방식은 약간 서술적으로 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후보가 3명이면 3점, 2점, 1점 이렇게
내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그 다음 차이가 더 벌어지면 안 되고 1점씩 차이를 일정하게 주는 거예요. 5명의 후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후보가 5명이니까 5, 4, 3, 2, 1 이렇게 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점수를 부여하니까 전략적인 행위에 취약하긴 하고요. 당연히 점수 투표제만큼 취약하진 않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직접 어떤 의결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제도가 있는데 만장일치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다수결 제도 중에서 과반수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반수제가 있었고요. 최적 다수결제가 있었고요. 앞에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었는데 점수 투표제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가장 선호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이상한 선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과반수제 하에서는 약간의 다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은 소수죠. 약간의 다수가 많은 소수에 대해서 다수의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과반수제 하에서의 단점은 이렇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과반수제 하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균형 그리고 투표의 역설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